여러분, 사람이 결혼 전후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아세요? 연애 3년 동안 제 남편은 진짜 완벽한 남자였어요. 아니, 완벽을 넘어서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사람이었죠. 손에 먼지 하나 묻는 것도 못 견디고 제 가방이 바닥에 닿았다 싶으면 바로 소독제를 뿌려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반지를 낀 그날부터요. 아니, 정확히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벗어놓은 양말, 냉장고 속에서 곰팡이 피우는 반찬들, 다 쓴 휴지심을 화장실 바닥에 버려두는 인간으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면요. 이제 가족끼리 그런 걸로 뭘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제대로 보여주기로요. 그가 원하는 대로 진짜 편하게 살아주기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통쾌한 엔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 우리 이름을 민준이라고 할게요. 민준이와 저는 회사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첫 인상부터 달랐죠. 다른 남자들은 운동복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데 민준이는 운동복조차 다림질해서 입고 왔더라고요. 신발도 새 것처럼 깨끗하고요. 와, 진짜 깔끔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민준이가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저 좀 결벽증이 있어서요. 더러운 거 진짜 못 참아요. 하. 그때는 그게 귀여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매력적이었죠. 요즘 남자들 중에 깔끔한 사람 찾기 힘들잖아요. 데이트할 때도 민준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항상 10분 일찍 나오고 제 가방 들어줄 때도 잠깐만요. 손 먼저 닦을게요 라며 손소독제를 꺼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좀 과한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자기야, 내 가방 좀 들어줄래? 잠깐. 그거 지하철 바닥에 닿았잖아. 소독부터 하자. 민준이는 항상 차에 소독제, 물티슈, 여벌 마스크까지 준비해놨어요. 심지어 데이트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이렇게 말했죠. 오늘도 즐거웠어. 들어가서 샤워부터 하고 옷은 바로 세탁기에 넣어. 밖에서 묻은 먼지 다 털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당신은 진짜 깨끗한 게 생명이네. 당연하지. 우리 집은 항상 깨끗해야 해. 나중에 결혼하면 더 깨끗하게 살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청소 걱정은 없겠네. 오히려 내가 더 신경 써야겠다라고요. 민준이네 집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원룸인데 호텔처럼 깨끗한 거예요. 빨래는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고 향초는 항상 켜져 있고 화장실은 락스 냄새가 날 정도로 깨끗했어요. 우와, 남자 혼자 사는 집 같지 않은데? 진짜 깔끔하다. 그럼 나 매일 청소해. 먼지 쌓이는 거 못 봐.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도 다 날짜별로 라벨이 붙어 있더라고요. 헐,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벨까지? 아니야. 이래야 유통기한 관리가 되지. 나 배탈 나는 거 제일 싫어해서. 그날 민준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식사 중간중간 민준이는 계속 물티슈로 식탁을 닦았어요. 국물이 튀었다 싶으면 바로 닦아내는 거죠. 자기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밥 먹는 중에 계속 닦으면 좀 그런데. 미안. 습관이야. 더러운 거 보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때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이 정도로 깔끔한 남자면 결혼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연애 2년쯤 됐을 때 민준이가 청혼을 했어요. 물론 청혼 장소도 완벽하게 깨끗한 레스토랑이었죠.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깨끗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래, 좋아. 전 행복했어요. 이렇게 깔끔하고 완벽한 남자를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너희 남친 진짜 좋겠다. 우리 남친은 양말도 아무 데나 벗어놓는데. 그러니까. 나 진짜 잘 만났지?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준이는 완벽했어요. 예식장도 신혼집도 가구도 전부 민준이가 꼼꼼하게 체크했죠. 신혼집 이사하기 전에 청소업체까지 불러서 전체 소독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기야, 이 정도면 됐지?
새 집인데 또 청소해? 새 집이어도 공사 먼지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사는 집은 완벽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 민준이의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아니, 사랑스럽기까지 했죠. 결혼식 날 민준이는 턱시도에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객들 모두 신랑이 정말 깔끔하게 생겼다며 칭찬했죠. 신혼여행은 일본으로 갔어요. 민준이는 호텔 들어가자마자 침대 시트부터 체크했어요. 자기야, 이거 깨끗한 거 맞아? 뭔가 이상한데? 아니, 이 정도면 깨끗한 거야. 신경 좀 끄자. 그래도 민준이는 결국 침대 시트를 전부 벗겨서 욕조에서 뜨거운 물로 헹궜어요. 신혼여행 첫날 밤인데도요. 그때 전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 정도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죠. 그래도 더러운 것보다는 낫지. 신혼여행 내내 민준이는 제 손을 잡을 때도 손소독제를 먼저 뿌렸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테이블을 물티슈로 닦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자기야, 사람들이 쳐다봐. 좀 자제하자. 괜찮아. 우리 건강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요. 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민준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어던지더니 소파에 벌렁 들어 누웠어요. 아, 피곤해 죽겠네. 자기야, 짐은? 나중에 풀어. 지금 너무 피곤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가 짐을 나중에 푼다고요? 평소 같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짐부터 정리하고 옷은 바로 세탁기에 돌리고 여행 가방은 소독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야,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 그냥 피곤해. 요새 일도 바빴고 여행도 다녀왔잖아. 그날은 그러려니 했어요. 정말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준이는 변한 모습을 보였어요. 출근하기 전에 입던 잠옷은 침대 위에 그냥 던져놓고 양말은 거실 한가운데 벗어놓고 심지어 머그컵에 커피 마신 것도 싱크대에 그냥 두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좀 설거지대에 넣어줄래? 응. 나중에 할게.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저녁 먹고 나서도 샤워하고 나서도 그 머그컵은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죠. 민준아, 아침에 쓴 컵 아직도 안 닦았네? 아, 깜빡했어. 미안, 내일 할게. 저는 참았어요. 신혼 초라 피곤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민준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점점 더 심해졌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양말을 현관에서부터 벗기 시작하더니 거실까지 가는 동안 와이셔츠, 넥타이, 바지까지 하나씩 벗어던지는 거예요.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빵 부스러기 떨어뜨리듯이요. 자기야, 이거 뭐야? 집 안이 옷가게도 아니고. 아, 답답해서. 빨리 편한 옷 입고 싶었어. 그래도 이렇게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어떡해? 야, 우리 집이잖아. 좀 편하게 살자. 매번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재미없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제 가방이 바닥에 닿았다고 소독제를 뿌리던 그 사람이요? 민준아, 너 연애할 때는 안 그랬잖아.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이제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지. 연애할 때는 신경 쓸 게 많았잖아. 신경 쓸 게 많았다니? 너 결벽증 아니었어? 아, 그거? 그냥 좀 과했던 거야. 사실 집에서는 편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지.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잘 보이려고 그랬다고요? 3년 동안요? 3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장난해? 3년 동안 연기했다는 거야? 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과장한 거지. 나도 원래는 대충 사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너 깔끔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언제 깔끔한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니, 뭐 그냥 여자들은 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건가요? 그날부터 민준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고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불은 반쯤 벗겨져 있었어요. 연애할 때는 침대 정리를 호텔 침대처럼 완벽하게 하던 사람이요. 자기야, 침대 좀 정리하고 가. 귀찮아.
저녁에 어차피 또 자는데 뭐. 화장실은 더 심했어요. 변기 뚜껑은 항상 열려 있고 세면대에는 치약 자국이 잔뜩, 수건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민준아, 화장실 좀 치워. 알았어, 나중에 할게. 하지만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민준이가 일주일 전에 끓여 먹은 라면 국물이 냄비째 들어가 있었고 거기서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민준아, 이게 뭐야? 민준이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하다가 대충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 버리려다가 깜빡했어. 나중에 치울게. 나중에 치울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치워야지. 이게 얼마나 된 건데 곰팡이가 피었어. 아, 알았어, 알았다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좀 편하게 살자니까. 편하게 살자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코 고는 민준이를 보면서 생각했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그 사건 이후로도 민준이는 계속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겠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실 바닥에는 양말, 속옷, 와이셔츠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치킨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피자, 콜라 캔, 과자 봉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민준아, 집에 있어? 거실을 지나 방으로 갔더니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너 왔어? 야근 힘들었지? 민준아, 저기. 거실 좀 봤어? 거실? 왜? 왜긴 왜야? 저게 무슨 꼴이야? 민준이는 귀찮다는 듯이 일어나서 거실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거? 친구들이랑 게임하느라 좀 지저분해졌네. 주말에 치울게. 주말에? 오늘이 금요일이야. 이틀 동안 이렇게 둘 거야? 그래, 뭐 어때? 좀 지저분해도 죽지는 않잖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연애할 때 소독제를 달고 살던 그 민준이 맞나요?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연애할 때는 그렇게 깔끔 떨더니. 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제 결혼했으면 편하게 살아야지. 맨날 청소, 정리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살면 재미없잖아. 재미? 지금 재미가 문제야? 이건 기본적인 위생이라고. 에이, 좀 더러우면 어때? 우리 집이잖아. 남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날 밤 거실을 혼자 다 치웠어요. 양말, 속옷, 옷가지들을 주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게 맞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민준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너 요새 너무 심한 것 같아. 연애할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뭐가 다른데? 나는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뿐인데. 편하게 지내는 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거야? 냉장고에 곰팡이 피우고 옷 아무데나 벗어놓고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아, 좀 그럴 수 있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청결은 유지하자는 거지. 최소한은 유지하고 있잖아. 너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예민한 거라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연애할 때 제 가방에 먼지 묻었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지금은 저보고 예민하다고 하네요. 민준아, 너 결벽증이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그냥 너한테 잘 보이려고 좀 과장한 거지. 원래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 스타일이야. 3년 동안? 3년 동안 연기를 한 거야? 연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노력한 거지.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편하게 지내도 되잖아. 편하게 지내는 거랑 더럽게 사는 건 다른 거야. 에휴, 알았어, 알았어. 좀 치우면 되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날부터 저는 민준이와 매일 싸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싸우고 퇴근하고 오면 싸우고 주말에도 싸웠죠. 민준아, 양말 좀 주워. 알았어, 나중에 할게. 민준아, 설거지 좀 해. 야, 내가 피곤하다니까. 좀 쉬게 내버려둬. 민준아, 화장실 휴지 다 써놓고 왜 안 갈아 끼워? 아, 깜빡했어. 너가 먼저 보면 갈아 끼우면 되잖아. 급기야 최악의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주말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기로 했어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민준이에게 말했죠. 민준아, 다음 주말에 우리 엄마 아빠 오신대. 집 좀 깨끗하게 해놔야 해. 알았어. 하지만 주말이 다가와도 민준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거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고 침대 시트를 갈았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 하루 전날 밤 저는 민준이에게 부탁했어요. 자기야, 내일 아침에 현관이랑 방 좀 청소하자. 우리 부모님 오시잖아. 응,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11시가 넘도록 자더니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바로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민준아, 우리 부모님 2시에 오신대. 청소 안 해? 아, 지금 할게. 하지만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었죠. 일시가 되었을 때 저는 폭발했어요. 야, 지금 몇 시야? 1시간 남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민준이는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더니 현관에 널린 신발들을 대충 신발장에 밀어넣고 거실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침대 밑에 숨겼어요.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치워야지. 이 정도면 됐잖아. 완벽하게 할 필요까지 있어? 결국 친정 부모님이 오셨을 때 집은 대충 치운 듯한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화장실을 다녀오시더니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딸아, 너희 집 화장실 좀 더러운데. 너 요새 바빠?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웠죠. 결혼 전에는 민준이네 집이 항상 완벽하게 깨끗했는데 이제는 제 친정 부모님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가신 후 저는 민준이에게 따졌어요. 창피해서 어떡해. 우리 엄마가 화장실 더럽다고 하셨어.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뭐. 부모님도 이해하시겠지. 이해? 무슨 이해? 너 결혼 전에 우리 집 왔을 때는 완벽하게 깨끗했잖아.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그때라니. 너 진짜 이상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민준이가 결혼 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라고 했잖아.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안다니까. 맞아요.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저는 민준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더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거실 바닥에 족발 뼈가 널려 있었어요.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민준아, 이게 뭐야? 아, 점심에 친구랑 족발 시켜 먹었어. 그럼 치워야지. 왜 바닥에 뼈를 버려놔? 아, 귀찮아서. 나중에 치울 거였어. 또 어느 날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 물을 안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큰 일을요. 민준아, 화장실 물 좀 내려. 아, 미안. 깜빡했어. 깜빡했다고? 이게 깜빡할 일이야? 실수할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저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어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청소를 해야 했고 주말에도 실수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집을 어지럽히는 속도가 제가 치우는 속도보다 빨랐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집에 왔어요. 피곤해서 죽겠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세상에 2주 전에 민준이가 해놓은 김치찌개가 냄비째 들어가 있었고 완전히 상해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어요. 옆에는 먹다 남은 치킨이 곰팡이를 피우고 있었고 우유는 상해서 덩어리가 져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민준이는 방에서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냉장고 좀 봐. 이게 뭐야? 민준이는 냉장고를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거? 버리려다가 깜빡했네. 내일 버릴게. 내일? 내일이라고? 이게 얼마나 된 건데? 그게 한 2주? 2주. 2주 동안 이걸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까먹었어. 미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아, 너 진짜 이상한 거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왜? 연애할 때는 그렇게 깔끔 떨더니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변했잖아.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연애할 때만 좀 참은 거지. 참았다고? 3년 동안? 응. 너한테 차일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민준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속인 거예요. 3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해. 아침에 일어나서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나도 이제 편하게 살래. 응? 뭔 소리야? 너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 청소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어? 갑자기 왜?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집이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맨날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살면 재미없잖아. 민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우리 편하게 살자. 그날부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설거지? 안 했어요. 청소? 안 했어요. 빨래? 안 했어요. 밥? 안 해줬어요. 첫째 날 민준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죠. 오늘 저녁 뭐 먹지? 나도 모르겠어. 배달시켜 먹자. 오, 그래. 둘째 날 민준이는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 설거지 안 했네? 응. 귀찮아서. 아, 그래 뭐. 셋째 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넷째 날 빨래통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입을 옷이 없어서 당황했죠. 야, 빨래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왜? 너가 하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너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다섯째 날 냉장고는 텅텅 비었어요. 저는 출근할 때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저녁은 밖에서 사 먹고 들어왔거든요. 민준이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당황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응. 장 안 봤어. 왜? 귀찮아서. 너가 하고 싶으면 너가 해. 여섯째 날 화장실에는 휴지가 떨어졌어요. 저는 제 가방에 휴지를 넣어두고 다녔거든요. 민준이는 화장실에서 소리쳤어요. 야, 휴지 없어. 응, 알아. 사오면 되잖아. 내가 언제 사와? 나도 바쁜데. 내가 사오면 되지. 일곱째 날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거실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버린 쓰레기, 제가 버린 쓰레기, 먹다 남은 음식들, 벗어놓은 옷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민준이는 거실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꼴이야? 응? 편하게 사는 거잖아. 내가 원했던 거. 아니, 이 정도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도 이렇게 살았잖아.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야. 너는 이것보다 더 심했어. 냉장고에 곰팡이 피운 것도 너고 화장실 물 안 내린 것도 너였잖아. 민준이는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오후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우리 청소 좀 하는 게 어때? 싫어. 귀찮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왜? 너는 괜찮았으면서 나는 안 돼? 그게 내가 좀 심했던 것 같긴 한데. 좀? 좀이라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민준아, 너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응. 많이 불편해. 나도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느꼈어. 매일매일.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이미 늦었어. 그날 저녁 민준이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준이는 힘들어 보였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는 모습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힘들지? 응.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내가 매일 이렇게 살았어. 너 때문에.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이제 알았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청소를 안 한 것만으로 민준이가 달라질 리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민준이는 다시 양말을 거실에 벗어놓았어요. 화요일 설거지를 안 했어요. 수요일 화장실을 더럽혔어요. 민준이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청소한 게 전부였죠. 민준아, 또 양말 벗어놨네? 아, 미안. 깜빡했어. 깜빡한 게 아니라 안 고쳐지는 거잖아. 노력할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시간? 얼마나? 1년? 10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민준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결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사기적 행위와 결혼 생활 파탄이 인정되네요.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나왔어요. 저는 그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니 역시나 거실은 엉망이었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었죠. 응? 오늘은 밥 해줘. 오랜만인데? 응. 마지막으로. 마지막? 무슨 소리야? 먹으면서 얘기하자. 저녁을 차려놓고 민준이와 마주 앉았어요. 민준이는 맛있게 밥을 먹었죠. 오, 역시 집밥이 최고야. 요즘 매일 배달 음식만 먹어서 질렸어. 민준아. 응? 우리 이혼하자. 민준이는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이혼 합의서야. 서명만 하면 돼. 야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생각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고칠게. 제발. 고칠 수 없어. 너는 절대 안 변해. 아니야. 내가 진짜 고칠게. 다시는 양말 안 벗어 놓을게. 설거지도 할게. 청소도 할게. 민준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너는 나한테 3년 동안 거짓말했어. 결벽증인 척하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했잖아. 그건 너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사랑? 그게 사랑이야? 거짓말이 사랑이야?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는 결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내가 참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 근데 너는 변하지 않았잖아. 저는 일어나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 옷, 화장품, 책들을 가방에 넣었죠. 민준이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가지마. 제발. 내가 진짜 고칠게. 민준아, 이미 늦었어.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았고 집을 나왔죠.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일시적으로 변한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저를 속인 그 3년이 용서가 안 됐어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한 그 시간들이요. 결혼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가 거짓말이었다면 그 위에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혼자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집에서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후회는 안 해요. 더러운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깨끗한 집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걸요. 연애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편할 때 나오는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꼭 기억하세요. 결혼 전에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걸요. 가능하면 동거를 해보세요. 그래야 그 사람의 진짜 생활 습관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결혼 후에 완전히 달라진다면요? 그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세요.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더러운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가 나셨나요? 속이 터지셨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 상황에서 매일매일 화가 나고 속이 터졌으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만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건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 결혼 앞두신 분들, 제 이야기를 교훈 삼으세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꼭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민준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요? 제가 나간 후 한 달쯤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었는데요. 민준이는 지금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대요. 그 여자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겠죠? 연애할 때는 완벽한 남자인 척, 결혼하면 본색 드러내기. 그 여자도 저처럼 당하겠죠.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벗어났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관계에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나세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으면서 살기에는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